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는 다 빼고 이게 뭡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도 다 속았는데 뭐 너무나 재미없습니다. 욕설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분필도 막 날라오고 라떼. 네, 우리 후배 여러분 그리고 동창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4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학교에 와서 이런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게 참 저로서는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칼럼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이제 이 얘기인데, 돌이켜보면은 제가 1989년부터 칼럼을 썼고, 중앙일보에 약 한 17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2주일에 한 번 썼으니까, 제가 뭐 계산 안 해봤는데 대충 이렇게 보건대는 중앙일보에 약 한 430편? 그 다음에 다른 그 전에 썼던 게 약 한 100, 한 20, 30편 이렇게 썼다고 보면 한 550편 정도를 쓰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쓴 글이 대체적으로 매체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걸 보면 저는 참 행복하다,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뭐 저희가 쓰는 글이 다 매체에 뭐 발표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이게 우리 후배들이 과연 관심을 가질까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을 표현하고 싶다. 그 다음에 세상일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다. 비판하고 싶다. 이런 게 아마 욕구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젊음에 대해서 뭔가 표현하고 싶다. 이런 게 있겠죠. 과거에는 저희 시대, 이 라떼죠. 라떼. 저희 시대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글로 표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글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무용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상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누구든지 되는데, 유튜버가 칼럼니스트다. 읽으려면 약 10분 정도 걸리는데 유튜브는 5분 정도를 넘어가지 않잖아요. 5분 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논리나 또는 의지를 한꺼번에 영상으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영상으로 표현하나 글로 표현하나 기본적인 본질은 거의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라떼 시대의 칼럼이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나름대로 유용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들을만 하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하고 칼럼은 공통적인 영역을 갖고 있다.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상상력이 1번이고요. 상상력 플러스 논리입니다. 또는 논리 플러스 상상력이죠. 논리만 가지고 얘기하면 너무나 재미없습니다. 그러면 30년을 못 쓰죠. 상상력이 필요한데 이 상상력이 어디서 왔는가? 이제 이게 문제죠. 상상력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서 온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고백을 해보면, 뭐 선생님 뭐 수학을 막 설명하는데 멍 때리면서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뭐 분필도 막 날라오고 여자도 맞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상상력의 여행을 갔다 오는 건데, 그게 지금 뇌 속에 말이죠. 상상력의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면서 지평을 계속 넓혀 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그러면 상상력의 자양분이 무엇이었는가? 두말할 것 없이 책이었습니다. 책. 교과서가 아니고요. 교과서가 아니고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그게 뭐 쓸데없는 책이든 좋은 책이든 간에 아무튼 뭐 문학책, 우리나라 문학책이든 아니면은 세계 명작이든 간에 그거를 그야말로 막 읽어 제끼는 거죠.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읽는 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게 우연히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상상력을 넓혀준 거죠. 아무튼 20세기에 자기의 의지나 논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칼럼이라고 보면, 유튜브는 21세기에 여러분들의 장르가 지금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같다는 거죠. 제목을 제가 근사하게 막 칼럼니스트 4명 기행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칼럼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신문 매체에 나오잖아요. 매체에 나오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우리나라 우리의 그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뭡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잘못 얘기하면 생명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제가 황우석 사태가 일어났을 때 2005년도에 왜 연구실, 실험실까지 들어와가지고 조사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막 비판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였어요. 조작이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칼럼 니스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칼럼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사에 얘기를 했더니, 이래가지고 못 씁니다. 이건 뭐 내가 거짓말을 지금 지원한 셈이 됐는데. 그랬더니 신문사에서 뭐냐면, 우리도 다 속았는데 뭐, 그냥 일단 잘못한 거 하나 기록해 놓고 넘어갑시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있거든. 근데 이때 쓴 칼럼이, 그냥 뭐 PD 수첩 뭐 이런 거 했는데, 이때 쓴 칼럼이, 잘못된 칼럼의 예로 교과서에 올라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죠? 잘못된 칼럼에, 그러니까 허위를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칼럼은 굉장히 위험해요. 예컨대 윤석열 총장이 이번 3월 4일날 사퇴를 했잖아요. 한 오후에 12시인가요? 오후 한 2시인가 발표를 했는데 요즘은 조간이기 때문에 마감을 그 전날에요. 그 전날 6시 정도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3월 4일날 나오는 칼럼 리스트가 윤 총장 대구에 갔는데 대구에 계속 검찰을 지켜라. 지키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럼 화자 썼다고 쳐봐요. 아침에 그게 나왔는데 저녁에 사퇴했어요. 바로 그 칼럼은 사장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걸 밤새도록 써가지고, 밤새도록 며칠 써가지고 이제 보낸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칼럼의 생명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그 다음에 예견을 해야 돼요. 그 사태에 대해서 뭐가 일어날 것인가를 하고,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을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칼럼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칼럼 리스트는 항상 정치권과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파 정권이 들었으면 좌측으로 움직여야 되고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우측으로 움직여야 돼요. 거리를 두지 않으면 그쪽에 들어가게 돼요. 칼럼 리스트가 참 곤혹스러운 거는 정권을 옹호하게 될 때 그러면 정권이 혹시 잘못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너도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문제에, 공통 책임 문제에 당면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MB 때, 근데 4대강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서울은 항구다. 이렇게 썼다가, 옛날에 노량진에 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4대강 가지 말고, 다음 돈 많이 드니까 서울만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괜찮으면 그 다음 다음으로 나가든지 그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썼다가 완전히 저는 MB 사람으로 완전히 분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칼럼은 상당히 위험한 게 뭐라고 이제 제안을 해도 정권의 친화력을 갖는 그런 논리를 쓰면 바로 그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칼럼은 사회적인 쟁점 우왕좌왕할 때 이게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규정해 주는 건데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책임도 있고요. 사회적인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선호도가 있거든요. 칼럼 리스트마다.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하는데 한쪽으로 갈 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안 지고 한쪽으로 달리는 경우에는 그거는 그 1급의 칼럼 리스트가 아닌 거죠.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레이더하고요. 이게 풍량계처럼 돌아가는데 바람이 어느 쪽으로 옵니다 하는 걸 이렇게 알려주는 풍량계처럼 보여요. 풍량계 보면 화살 있잖아요. 그죠? 화살이 이렇게 저기입니다를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가르쳐주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사실은 그렇게 가르쳐주기만 하고 끝나면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평가를 해줘야 돼. 근데 평가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게 이제 공론장이죠.
칼럼 공동체에 들어가는데 유튜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가 문제가 뭡니다. 문제를 딱 잡아가지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투사해서 시청자들한테 아니 유튜버 아무튼 그 독자들한테 보여주느냐의 문제인데 정말 매혹적으로 잘 보여줄 경우에 조회수가 막 급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튜버가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데 문제는 이거를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뭐 시금을 전폐해도 그걸 지속하기가 정말 어렵다. 요즘은 그래서 팀으로 하잖아요. 팀으로 해서 막 이렇게 노동분업을 해가지고 한 작품을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그게 먼저 경제활동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 지금 제가 이 말을 한 거는 공론장의 칼럼은 글 유형이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비들이죠. 우리 학자들이 쓴 글의 유형이 저렇게 많아요. 논, 설, 책은 이제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사는 노래하는 거죠. 소는 상소문, 시, 가, 노래까지 다 했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지금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가사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시조 배우잖아요. 그런 거 전부 양반들이 사대부가 쓴 거죠. 그게 자기가 흥얼거리기도 하지만 기록에 남았어. 공론장으로 올라와요. 국문학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럼은 하나의 글 유형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유형을 갖고 있고 그 유형을 어떻게 보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야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영향력 있는 칼럼니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장르를 아우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사람들의 매혹의 점들을 보여줘야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내 상상력의 영역이 몇 평일까? 25평 또는 33평? 놀이가 없었을 때는 자기 골방에 앉아가지고 상상력이 무한히 넓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망이 그밖에 안 돼. 뭐 그 수단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이게 다른 여러 곳에 다 지금 발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상력의 공간이 작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칼럼이 왜 매력이 있는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굉장히 독자적인 장르입니다. 이게. 2000자, 원고지로, 글자로 보면 2200자는 2400자 안에 그 지면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기승전결이 쫙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는 다 빼고 아주 기승전결이 딱 들어가고 요점이 딱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미있어야 돼. 재미없으면 안 봐요, 사람들이. 그 이름이 난 그 칼럼니스트의 글은 단번에 아마 10만 명 이상 정도 볼 거예요. 10만 명, 며칠 썼는데, 글을 썼는데 10만 명이 읽었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논리를 가다듬거나 논리를 발전시키거나 하는데 굉장히 좋은 작업이다. 좋은 기회인 거죠. 자기를 단련시키는 거죠. 마음을 단련한다. 아무리 잘생각이라도 욕설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수양하는 걸로 참 좋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가능하면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처음 쓰는 사람들은 처음 보고 충격을 엄청나게 받거든요. 아니, 내가 이런 원색적인 욕을 먹다니. 그러면 막 가슴 아파하는데 사실은 찬찬히 읽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욕을 하기 때문에. 칼럼 어떻게 쓰느냐. 제일 중요한 건 학습이 중요해요. 연구도 해야 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주제가 너무 널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잡는데 그러면 그 현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읽어야 된다. 많이 봐야 된다. 영화를 보더라도 저 영화의 캐릭터를 왜 저렇게 처리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 기생충이 이제 아카데미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야, 기생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뭐 이런저런 뭐 특징을 얘기하죠. 후반부에 가니까 뭐 이게 갑작스럽게 너무나 폭력이 나오고 그래서 너무 이상합니다. 등등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시민의 얘기다. 그 국제시장 같은 거는 국민 얘기고 이건 시민 얘기다. 여기는 국가가 아무도 없고 계급, 계층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이나 엘리트층들이 저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민적인 시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과연 맞나 이게? 과연 지금이 그러는가에 대한 디스커션을 이제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시민이 무엇이냐, 국민이 무엇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이제 얘기가 가능한 거죠. 공부라고 하는 게 감각과 언어입니다. 감각이 없으면 감각이 상상력이죠. 감각이 없으면 언어도 따라오질 않아요. 유튜브를 만드는데 감각이 없으면 장면이 생각이 안 나요. 캐릭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캐릭터가 배치가 되고 그 캐릭터라고 무슨 말을 하게 할 것인가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내는 그 중요한 소재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감각과 언어는 동시에 LP판처럼 그 안에 수록이 돼가지고 거기에 영상까지 수록이 돼서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수만 장의 이 LP판이 언어, 장면, 그 다음에 감성까지 합쳐져 가지고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어떤 단어가 적합할 것인가가 금방금방 떠올라 줘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한국은 칼럼 쓰기가 참 좋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심치 않아.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사건이 있어요. 한국 사회는. 그게 이제 그래서 역동적이기도 하고 사건이 많은 게 좋죠. 그래야지 그걸 계속 헤쳐나가면서 사회가 조금씩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면에서 보면 공론장이 만들어지는데 한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SNS가 최고로 발달해 있죠. 백령도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저 제주도 마라도에서 아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전국이 다 알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사들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뭐 거의 없다. 그리고 주목을 받으려면 그 칼럼 써서 그냥 뭐 버려주면 그렇잖아요. 주목을 받으려면 주제가 과거 한 열흘 정도 안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는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반드시 논의해야 돼요. 누구나 이데올로기의 위치가 있지만 그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게 좋다. 가능하면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다. 제가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기회주의자다. 저도 사실 기회주의를 저의 정체성으로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 거리를 계속 두고자 했던 거죠. 칼럼에도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칼럼은 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상상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칼럼에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거나 수미가 상관하거나 아무튼 그 라인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입니다. 그 흘러가는 게 보이지 않으면 그건 좋은 작품이 아니에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스토리가 있지만 그 사건을 쭉 따라가서 뭐 보여줬더니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이 사건을 어떻게 요리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배치하느냐. 그래서 결론을 보여주냐. 이 문제거든요. 칼럼이 스토리인 것처럼 인생 자체가 스토리이기 때문에 인생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칼럼을 쓸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스토리 만들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스토리가 되고 있어. 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충돌이나 딜레마나 화합이 이루어지는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런 칼럼을 쓸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나도 그럼 쓸 수 있다. 우리 후배들도 지금 아무튼 젊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쓸 수 있는 기본 요건은 갖고 있습니다. 비판 정신을 이런 형태로 문자로, 언어로, 논리로 현현하면서 갖게 되는 스스로 습득하는 것. 이게 아마 비판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칼럼에 대해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제가 도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